또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과거에 아마 그 PD님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분이니까. 이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책이에요, 책. 그런 거 모르시죠? 책 그런 거 있다는 거. 책을 교보에서요. 알바를 풀어가지고 계속 돈을 주고 책을 사게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사면요. 그 뭐냐, 도장이, 그 교보문고랑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지워요. 그걸 그 뭐 형광액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수정액으로 지우고, 표가 안 나게 지워요. 그걸 다시 서점에서 교보문고에 출고를 해요. 그러니까 대형 서점에 출고해요.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 하루 종일 알바를 시켜서 계속 책을, 그것도 10권, 20권 사면 들키니까 2권, 3권씩 사요. 계속 알바를 하루 종일 책 사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럼 봅시다. 책을 예를 들면 우리가 100원의 책을 정가가 있으면 정가에서 도매로 가고 납품가가 대략 한 60% 정도 돼요. 그러면 60%에서 70%에서 서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서점은 마진이 30% 정도 돼요. 그러면 30%가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가 손실을 보는 것은 계속 30%만큼의 돈만 손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래서 알바에게 돈을 주면서 그 돈으로 다시 책을 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책이 나가는 그 가격 70%의 가격은 계속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머지만 돌리는 거예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예를 들면 출고가가 좀 더 높아지면 자기들이 부는 마케팅 비용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출판업계에서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법적 처벌을 받아요. 그게 책 유통을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즉 자본력이 있는 데가 그렇게 해서 강제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점에 가면 뭐래요? 딱 보면서 오늘의 뭐 순위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쫙 나와요. 인문사회, 경제, 경영. 그럼 보면서 저 책이 뭐지라고, 그리고 딱 매대에 이미 놓여 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그 책을 사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출판 쪽에서 알바를 통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사들여가지고 그 책을 다시 풀고, 이거하고 게임 회사들이 이 유튜버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를 자기 회사 아이템을 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푼 돈이 다시 매출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순위가 올라가고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서의 금지했겠어요. 이게 유통 질서를, 그래서 문체부가 이걸 법으로 금지했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가 됐어요. 왜? 돈 있는 놈이 독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좋은 책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을 써봐야 독자들이 선택 안 해주는데. 그리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기에 가깝잖아요. 자기 돈으로 독자들을 순위를 강제로 끌고, 지금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클릭수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가 달라요? 그래서 금지한 거예요, 출판에서는. 근데 게임에서는 아직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페이인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요. 모두 everybody happy, 모두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게임에서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행복하잖아요. 모두 행복한 거예요. 단지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간 유저들만 불행한 거예요. 거기에 끌려 들어서 돈 쓰고 이런. 그럼 참여하는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다 행복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심증이나 이런 게 심증은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들이 다, 이게 이제 게임 이론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게임 이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회성 게임하고 반복 게임이 있어요. 경제에서는. 일회성 게임이 뭐냐면, 그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죄수의 딜레마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2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신문을 해요. 그래서, 신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배신하게 되면 자기는 형이 감량이 돼요. 그럼 100% 배신한다는 게 게임 이론이에요. 그럼 둘 다 결국엔 자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게임 이론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냐면 반복 게임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을 때 내가 끝까지 예를 들면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한 번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를 다 알잖아요. 그럼 저놈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를 다 아는 거예요. 저놈은 항상 거짓말만 해. 저놈은 먼저 자백해.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결과를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라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냐면 둘 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게 최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우리를 둘 다 함정에 빠뜨릴 거라는 거를 반복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입 다물어요, 둘 다. 그러면 둘 다 풀려나거든요. 그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이런데 반복 게임을 그대로 지금 잡봉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양자가 입을 다물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브리바디 해피.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게임 회사 매출이 올라가요. 칭찬받아요, CEO한테. 그 다음에 유튜버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1억에서 30%네 수입 줄 테니까 나머지로 아이템 사세요. 이러면 그거 왜 안 해요? 웬만큼 사실은 도덕과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돈에 약해요. 캐시로 팍 찔러주는데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공생 구조, 나쁘게 하면 야합하는 구조. 어떻게 보면 이 서로 간에 공모하는 구조가 딱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 배신할 이유가 서로 없는 거예요. 그걸 보냐요. 배신하는 순간 둘 다 손해를 입는데? 그게 게임 이론에서 다 일회성 게임하고 똑같은데요. 배신하는 순간 둘 다 유죄가 되는데요. 그걸 왜 그걸 해요? 안 하지. 반복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구조에 들어간 유튜버는 또 하는 거예요. 왜? 문제 안 되는데. 게임 회사가 또 그걸 제안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술도 한번 크게 사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금액 키웠습니다. 자, 이걸로 좀 아이템 아낌없이 질러주시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광도 팔고 막 신납니다 뭐. 그다음에 또 해가지고 뭔가 그 매출이 턱 이렇게 돌아와서 잡혀요. 그러면 매출이 또 올라요. 칭찬받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런 구조들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지금 게임 시장에서 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게임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MMORPG 시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니지의 독주의 시장이었어요. 리니지 M2M이. 근데 이제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경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임사들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